우리가 흔히 아는 프랑스는 에펠탑이 있고 센강이 흐르는 서유럽의 핵심 국가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지도를 넓혀서 남아메리카 대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이한 지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바로 위 대서양을 마주하고 있는 남미 대륙 한 구석에 프랑스 국기가 펄럭이는 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프랑스령 기아나입니다. 도대체 왜 유럽의 프랑스가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에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과거 17세기부터 프랑스는 전 세계를 무대로 엄청난 영토 확장 경쟁을 벌였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캐나다부터 카리브해의 섬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을 식민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당시 영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했던 거대 제국의 흔적이 바로 이 프랑스령 기아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인 탈식민지 바람이 불면서 대부분의 식민지가 독립했지만 프랑스는 독특한 전략을 취했습니다. 일부 핵심 요충지들을 독립시키는 대신 아예 프랑스 본토와 법적으로 완전히 동등한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지금도 남미의 기아나뿐만 아니라 인도양의 레유니옹, 카리브해의 과들루프, 태평양의 뉴칼레도니아 등 전 세계 모든 대륙과 대양의 해외 영토를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본토 면적은 작을지 몰라도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영토들 덕분에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배하는 해양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프랑스령 기아나는 남아메리카 본토에 남은 유일한 유럽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유럽연합의 공식 화폐인 유로화를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마트에 가면 프랑스 본토에서 건너온 와인과 치즈가 진열되어 있고 모든 행정문서와 교육은 프랑스어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유럽연합의 영토로 취급되기 때문에 유럽 우주국이 만든 세계적인 로켓 발사 기지인 기아나 우주센터도 바로 이곳 해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남아메리카지만 실제 삶의 방식과 법적 체계는 유럽 그 자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조용했던 이 열대 밀림의 땅은 뜻밖의 이유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프랑스령 기아나 앞바다에서 석유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 해역의 잠재 가치가 최대 800억 달러, 우리 돈 약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까지 나왔습니다. 2011년 당시 이 소식은 프랑스령 기아나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변변한 산업 하나 없이 프랑스 본토 지원에 의존해 살아가던 주민들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앞바다에 거대한 유전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석유 산업이 들어서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정부 재정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고향도 중동 산유국이나 노르웨이처럼 부유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후속 탐사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토탈 에너지스를 비롯한 기업들이 추가 시추를 진행했지만 상업적으로 개발 가능한 대규모 유전을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한때 100조 원 규모의 잠재력을 품은 땅으로 주목받았던 프랑스령 기아나는 다시 조용한 열대 지역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뒤 바로 옆 이웃 국가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나오는 가이아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많은 사람이 헷갈려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운명을 걸어온 땅입니다. 프랑스령 기아나가 프랑스의 영토로 남은 반면 가이아나는 과거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66년에 독립한 인구 80만 명의 작은 국가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이아나는 남미 대륙에서 가장 가난했습니다. 특별한 산업이 없어 주민들은 바나나나 사탕수수를 재배하거나 설탕 수출에 의존해야 했고 수많은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손에 꼽힐 만한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이 가이아나 앞바다에서 엄청난 규모의 해저 유전을 발견한 것입니다. 매장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약 110억 배럴로 이는 가이아나 국민 전체가 수백 년 동안 쓰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가이아나에는 말 그대로 돈벼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 사태와 고물가로 인해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을 때
가이아나는 홀로 연간 30%, 심지어 연간 6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눈을 의심할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석유가 본격적으로 생산되자 먼지 날리던 수도 조지타운의 거리에는 하루가 다르게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고급 호텔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순식간에 수십 배 규모로 커지면서 정부는 전국에 도로를 깔고 현대적인 병원을 짓고 국민들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하룻밤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국가로 변모한 것입니다. 가이아나의 성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곳은 수리남이었습니다.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수리남 역시 오랜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에 시달리며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가이아나 앞바다의 거대한 유전지대가 수리남과 프랑스령 기아나 앞바다까지 길게 이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이아나에서 초대형 유전이 발견되자 과거 프랑스령 기아나 해역에서 확인됐던 석유 신호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수리남 앞바다를 탐사하자 대형 유전들이 잇따라 발견되기 시작했고 수리남 역시 본격적인 초대형 산유국으로의 변신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이제 남미 북동부 해안은 세계 에너지 업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석유 벨트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퍼즐 조각인 프랑스령 기아나로 향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석유로 대박을 터뜨리자 프랑스령 기아나 주민들의 기대도 다시 커졌습니다. 과거 토탈 에너지스를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탐사 과정에서 석유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아나와 수리남이 잇따라 성공하자 사람들은 프랑스령 기아나에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프랑스령 기아나 주민들이 희망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의 경제 상황이 겉보기와 달리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정식 영토라는 화려한 타이틀 덕분에 남미의 다른 빈곤 국가보다는 평균 소득이 높아 보이지만 실상 기아나의 경제는 철저히 본토에 종속된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체적인 생산 산업이 거의 없다 보니 주민들이 먹고 사는 생필품과 식량의 90% 이상을 지구 반대편 프랑스 본토에서 배나 비행기로 수입해온 실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물가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해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40% 내외를 오르내릴 정도로 심각했고 주민의 상당수가 정부가 주는 보조금에 의존해 겨우겨우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아나와 수리남의 성공은 프랑스령 기아나 주민들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자신들의 앞바다에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다시 한번 시추선이 들어오고 언젠가 자신들도 이웃 국가들처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가이아나와 수리남의 성공 이후 토탈 에너지스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한번 대규모 시추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9년 토탈 에너지스는 상업성 있는 유전 발견에 실패했다며 탐사 면허를 반납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렇다고 논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이아나와 수리남이 석유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자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다시 탐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2026년 프랑스 상원에서는 해외 영토의 석유 탐사를 다시 허용하자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령 기아나가 아마존 생태계의 일부인 만큼 새로운 석유 개발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석유 개발 논쟁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환경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가이아나는 석유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됐고 수리남 역시 새로운 산유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령 기아나는 아직도 자신들의 바다 아래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